개인정보 유출 사례와 대응 방안 알아보기. 개인정보는 온라인에서 다양한 서비스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업에서는 많은 양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이용하게 됩니다. 개인정보 유출.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상담 건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35만 5,483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1인 1일 스팸 수신량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평균 2일당 한 건의 스팸을 수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2차 피해를 입고 있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각종 피해 사례가 점점 진화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개인정보 관련 침해 사례를 살펴보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서 많은 양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이용하면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 유출, 통신 3사 개인정보 유출, SNS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및 침해 사고의 규모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강화된 정부의 규제에 따라 과징금 금액 또한 점점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단순히 유출에서 끝나지 않고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분명한 링크를 포함한 택배 확인 문자, 지인의 돌잔치, 결혼 문자 등을 클릭하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 결제가 이루어지거나 개인,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스미싱, 검찰, 통신사, 은행 등을 사칭하여 계좌번호, 카드번호, 송금을 요구하는 보이스 피싱, 급여 통장을 가장한 온라인 뱅킹 계좌 개설, 무카드 거래 서비스 가입을 요구하는 대포폰, 대포통장 개설 등 피해가 발생되며 결제하지 않은 내역의 금액을 청구하는 금전적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기업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도 합니다. 며칠 전 평소 필요한 물건을 싸게 공동구매할 수 있다는 SNS 글을 확인했습니다. 공동구매 이벤트입니다. 아는 분을 통해 싸게 구매하는 것이니 의심 많으신 분들은 피해주세요. 한 세트에 2만 원, 세 세트 구매 시 4만 원에 구매 가능하세요. 선착순 5세트입니다. 비밀 댓글이나 쪽지로 이름, 주소, 연락처, 아이디, 원하시는 수량, 입금 예정인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사람들 상품평도 좋고 금액도 정말 싸고 놓칠 수 없는 기회라고 생각했죠. 이렇게 공동구매를 신청하고 금액을 입금한 후에 송장 번호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물건은 받지 못했습니다. 판매자와는 연락도 되질 않았죠. 사기 당한 걸까요? 최근 SNS,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공동구매나 중고거래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금전적인 이득만 취하거나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스팸 문자, 스팸 메일, 사칭 등 개인정보를 2차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시에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제공해야 하며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중고거래 및 결제 시에는 안전성이 검증된 결제수단 이용을 권장합니다. 다음 사례는 최악의 청년 실업률과 함께 기승을 부리고 있는 취업 사기에 이용된 개인정보 제공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평소 취업 사이트에 입사 제한이 가능하도록 이력서를 등록해 놓은 나진격 군에게 취업 합격 통보 메일이 날아옵니다. 축하합니다. 귀하는 저희 회사에 적합한 인재로 함께 일해보고 싶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 등본, 이력서, 급여 통장으로 사용하실 통장 사본과 체크카드,
출입증 제작을 위한 본인 사진을 첨부하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나진격군은 기쁜 마음에 큰일라 컴퍼니 주소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이력서, 본인 사진을 메일에 첨부하여 보냅니다. 그러나 이는 취업난을 악용한 사례로 큰일라 컴퍼니는 구직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출, 대포통장 제작, 대포폰 생성으로 이득을 취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개인정보 취득을 위해 접근하는 취업 사기는 다양합니다.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뿐만 아니라 부모를 통하여 취업을 알선해주겠다고 접근하는 사례도 있으니 개인정보를 함부로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의 취업을 알아봐주겠다며 접근하여 금품과 이력서를 요구하는 경우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라며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요구하는 경우 이력서만으로 합격을 통보하며 면접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전 통장 사본과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요즘은 SNS,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한 개인정보 침해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개인정보 침해에 무뎌지지는 않으셨나요? 다음 사례를 살펴보면서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경험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스마트폰 메신저의 오픈 채팅방에 들어갔는데 성인임을 증명하라며 주민등록증을 요구했습니다.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 올렸으나 오픈 채팅방에서 강제 퇴장당하였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비밀씨? 톡 보고 연락드려요라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한 명이 아닌 단체 채팅방에 초대되기도 합니다. 제가 작성하지 않은 게시물이 SNS에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뒤늦게 주변 지인을 통하여 상황을 전달받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 SNS 및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정보의 공개 범위는 개인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중히 공개 범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안전한 SNS 및 스마트폰 메신저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첫째, SNS 및 메신저에 등록하는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입력하세요. 둘째, 공용 PC에서 스마트폰 메신저 사용 후 반드시 로그아웃 하세요. 셋째, 스마트폰 구입 후에는 기존 스마트폰의 데이터를 영구 삭제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필 정보 가능한 최소한으로 공개하세요. 어떠신가요? 모두 숙지하셨나요? 그렇다면 우리 함께 바로 실천해 보도록 해요. 안녕하세요. 광주시 북구청에서 주관하는 주민정보화 교육에 참여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터넷 집짓기 블로그 과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를 저와 함께 배워보실 건데요. 먼저 저희가 왜 블로그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블로그를 무작정 작업을 하시게 되면 중간에 방향성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블로그를 제작을 할 것인지 전반적인 사항들을 간략하게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2주에 걸쳐서 블로그 제작 과정을 진행을 하실 때 직접 만들어 보실 수가 있겠죠. 물론 저도 간단하게 제 주제를 가지고 블로그를 직접 제작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획된 주제와 제목을 가지고 내 블로그를 생성해서 간략하게 기본 설정하는 부분까지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준비되셨죠?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블로그를
왜 해야 할까요? 요즘 블로그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들이 뭔가 필요한 정보가 있을 때 무엇을 하나요? 네, 그렇죠. 검색이라는 걸 하죠.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 바로 영상을 검색해서 보기도 하지만 많은 정보를 찾고자 할 때는 보통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는데 그 검색을 할 때 나타나는 내용이 블로그가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 여러분이 정보를 공유하고 싶고 어떤 회사나 제품 등을 홍보하고 싶다면 블로그를 꼭 만드셔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블로그의 장점은 저희가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SNS 채널로의 공유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블로그에 유용한 정보가 있다면 퍼나르기가 가능하겠죠. 다양한 채널로 공유가 될 것이고 제 블로그가 홍보가 쉽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만들어 볼 블로그를 간단하게 기획을 해 보겠는데요. 기획은 크게 6가지 단계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제가 하고자 하는 목적, 목표가 있죠. 마찬가지로 블로그를 만들고자 하는,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개인적인 취미나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운영하는 가게 또는 회사를 홍보하고자 하는 업체의 입장으로 정보를 올리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목적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죠. 저는 컴퓨터 강사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내용 중에 컴퓨터 자격증을 요즘에는 혼자서 공부해서 취득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올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블로그 운영 목적을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가 했던 경험 또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 그리고 유용한 팁을 공유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도 지금 어떤 블로그를 만드실 건지 여러분이 잘 하시는 또는 좋아하는 즐기는 또는 홍보하고자 하는 그러한 항목이 있다면 지금 한번 메모지에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내용으로 블로그를 운영할 것인가 간략하게 생각해 보셨나요? 자, 이제 두 번째로는 구체적인 목표를 한번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목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 보았습니다. 6개월 후에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500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목표를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꾸준한 관리와 좋은 정보를 포스팅해서 오늘의 블로그로 선정되는 게 목표입니다.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애드 포스트를 연결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돼서 소소하게나마 수익을 창출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애드 포스트는 우리 유튜브에 광고가 붙는 것처럼 정말 블로그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께 블로그에 유용한 정보를 많이 올리시는 분들께 네이버가 주는 포상이죠. 애드포스트라는 광고를 연결을 시켜줘서 수익을 발생하게 합니다. 보통은 커피 한 잔 값 정도부터 시작해서 수백만 원까지도 수익이 발생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요즘
코로나로 인한 이 비대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채널로 요즘에 블로그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일원이 되고 싶은 게 소소한 목표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지금 구체적인 목표를 한번 적어 보시고요. 또는 인기 있는 블로거, 요즘에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인플루언서가 되고자 하는 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목표를 한번 설정을 해 보십시오. 목표 설정이 끝나셨습니까? 자, 다음으로는 이 블로그를 주로 이용할 대상이 누구일까? 타겟층을 정하시는 겁니다. 우선 저는 컴퓨터 자격증 관련 준비를 하는 주 20대에서 50대 연령대에 해당하는 분들을 타겟층으로 정했고요. 만약에 제가 낚시 관련 블로그를 운영할 생각이다 라고 하면 낚시를 주로 즐기는 중년층 타겟으로 할 것인지 또는 청년층을 타겟으로 할 것인지 또는 커플로 즐기는 커플팀을 타겟으로 할 것인지 그러한 주 이용 타겟을 여러분이 정하시고 이게 전 연령대로 또 확장도 가능할 수가 있겠죠. 그래도 우선은 주로 어떤 대상들이 이 블로그를 이용을 할 것인가 라는 타겟을 결정하셔야만 블로그의 내용이나 분위기, 방향이 그 타겟층에 맞춰서 제작이 되겠죠. 여러분도 내 블로그를 주로 이용하는 대상을 어떤 층으로 할 것인지 연령대든 성별이든 커플이든 개인이든 좋습니다. 그런 타겟을 한번 간략하게 정하시고 메모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주요 대상을 선정하셨나요? 되셨으면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블로그 주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앞에서 설정하신 목적과 연관이 있겠죠. 하지만 주제를 정하실 때는 좀 더 개성이 드러나면 좋겠고요. 광범위한 주제보다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 주제를 선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낚시라고 하는 것보다 바다 낚시, 섬 낚시, 커플 낚시, 야간 낚시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들어간 주제를 선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만이 잘할 수 있는 것 또는 내가 잘 아는 것, 즐길 수 있는 것, 꾸준히 할 수 있는 걸 주제로 선정하시면 오랫동안 여러분이 좋은 내용의 블로그를 운영하실 수가 있고 검색을 했을 때 상위에 노출될 확률도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저는 처음 목적과 연결해서 컴퓨터 활용 자격증 시험과 관련된 정보, 요령 등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되셨으면 이제 블로그 제목을 한번 지어 볼까요? 블로그 제목은 간단하면서 여러분이 선정하신 주제가 어느 정도 드러나 있으면 좋겠고요. 좀 더 차별화된 제목을 사용하면 좋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도 블로그 제목을 한번 지어 보시고요. 너무 길지 않게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10자 내외 정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블로그 이름만 봐도 뭐 하는 블로그?
거기 이렇게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블로그 이름을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제와 제목 등을 선정하기에 앞서서 기존에 운영 중인 좋은 블로그들을 좀 참조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주제를 선정할 때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대분류가 있습니다. 그 분류를 잘 살펴보시고 내가 운영하고자 하는 블로그 내용, 주제가 그 분류에 가능하면 포함이 된다면 검색을 했을 때 좀 더 노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좀 한번 살펴보고 저희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는 크롬 브라우저로 접속을 하겠고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앱으로 실행하셔도 되겠습니다. 크롬 브라우저를 제가 실행을 했고요. 검색란에 네이버라고 입력하고 검색하겠습니다. 네이버로 들어오시게 되면은요. 이렇게 나오시죠. 여기에 블로그라고 있죠. 검색란에 네이버 블로그 입력하셔도 되지만 네이버 아래쪽에 블로그 메뉴를 클릭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를 클릭하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첫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 오시게 되면 매번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블로그들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주제와 제목 선정하기에 앞서서 어떤 주제 유형이 있는지 분류를 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 블로그 홈 옆쪽을 보시게 되면 주제별 보기라고 있죠. 클릭하겠습니다. 주제별 보기에 오면 이렇게 여러 주제가 나오는데요. 자, 분류 보이시죠? 제가 낚시를 예로 한다. 그러면 취미, 여가, 여행 쪽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를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세부 주제가 나오죠. 취미, 여가, 여행 하단에 보면 이렇게 또 세부 주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선정하고자 하는 주제가 가능하면 이러한 분류에 포함이 되도록, 즉 키워드나 이런 부분들에 이런 분류를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낚시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취미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취미 클릭하겠습니다. 취미 분류로 왔더니 다양한 취미 관련 글들이 올라와 있는 블로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 낚시 관련한 주제 분류를 한번 보고 싶은 거잖아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2번 페이지에 이렇게 낚시하는 희야 해서 낚시 관련 블로그가 나오네요. 일단은 한번 제가 여기 닉네임을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낚시 관련 블로그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보시면 낚시 관련 이야기와 맛집 이야기가 주로 있는 블로그네요. 일단 한번 살펴보시고요. 현재 해당하는 블로그는 닫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주제도 분류 안에 있는 주제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 블로그들 중에 저와 유사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면 제목과 구성, 타겟층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또 나오죠. 그런데 제가 낚시 관련 블로그만 한눈에 보고 싶은데 이렇게 찾자니 힘드네요. 그쵸? 자, 그러면 조금 더 쉽게 관련 분류를 좀 찾아보시려면 상단에 관심 주제를 여러분이 설정을 해 두시면 되거든요. 관심 주제로 설정을 해서 저와 유사한 주제를 가진 블로그들을 한번 살펴보고 저희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될까 이거를 좀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럼 예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낚시를 이야기하는 주제를 한번 관심 주제로 추가해 보겠습니다. 관심 주제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저는 로그아웃 상태입니다. 로그인을 해서 확인해 보세요 라는 문구가 나오죠. 로그인 해볼까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네이버 로그인도 있고요. 상단에도 보시면 로그인 있죠. 어디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일단 로그인 클릭해서 네이버 계정이 있으시죠? 클릭해서 로그인 해 주시고요. 혹시 계정이 아직 없으시다면 회원가입 누르셔서 간단하게 회원가입 하신 후에 로그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요. 로그인 해주세요. 로그인이 진행이 되시면은 똑같이 관심 주제 설정하는 부분이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자, 관심 주제 키워드를 설정해서 선택하시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입니다. 톱니바퀴처럼 생긴 설정 메뉴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하세요. 관심 주제 및 키워드 설정이라고 나오시죠? 앞에서 보셨던 대분류가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오고요. 세부 분류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지금 낚시를 예로 들고 있잖아요. 그럼 낚시가 해당할 만한 분류를 취미로, 취미 또는 여행 쪽으로 제가 잡겠고요. 자, 여기에서도 취미 또는 국내 여행, 이렇게 선택을 한번 해볼까요? 선택을 하면 블로그 주제 성격이 취미나 국내 여행에 맞는 그 블로그들이 나오게 됩니다. 또는 저는 좀 더 세부적으로 낚시와 관련된 블로그를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키워드 부분에 낚시라고 입력하시고 등록을 클릭하시면 이 분류도 추가가 되겠습니다. 넣어볼까요? 낚시 등록. 그러면 오른쪽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제가 예로 보여드린 거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주제와 연관성이 있는 분류를 선택을 하시거나 또는 등록을 하셔서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을 해 볼게요.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단에 이렇게 관심 주제 쪽에 취미, 국내 여행, 낚시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낚시를 클릭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낚시라는 키워드가 이렇게 들어있는 블로그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좀 더 제가 게시하고자 하는 주제와 연관성이 있는 블로그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시간을 가지고 각각의 블로그를 한번 보셔서 위에 닉네임 클릭을 하시면 닉네임을 클릭하고 오시면 해당하는 블로그로 들어오게 되고 전체적인 구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꾸준히 좀 보시면 지금 제가 뚜조사 낚시여행이라는 블로그에 들어왔는데요. 보시면 3월, 2월 정말 꾸준히 글을 게시하고 있죠. 여러분이 블로그를 실제로 운영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꾸준하게 글을 게시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는 개략적으로 여러분이 특정 주제 블로그를 찾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 이 수업을 성강하신 후에는 여러분이 차분히 시간을 갖고 여러분 주제와 좀 유사한 블로그들 한번 쭉 살펴보셔서 잘된 곳의 장점도 조금 취하시고 조금 이 블로그는 좀 부족하다 생각되는 부분들을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여러분이 만드시는 블로그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하게 되면 좀 더 여러분 좋은 블로그를 만드실 수가 있겠죠.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주제 그리고 제목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를 했고요. 참고하셔서 여러분 블로그 제목과 주제를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기획 마지막 단계로 카테고리 구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카테고리는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블로그에 들어왔을 때 찾아볼 수 있는 메뉴가 되겠는데요. 한꺼번에 많은 카테고리를 만드는 것은 권하지 않고요. 우선 서너 개 이내로 쉽게 내용을 채워 넣을 수 있는 카테고리를 먼저 구성하신 후에 점점 내용이 많아지면서 여러분이 카테고리 구성도 더 늘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기본으로 서너 개 이내로 카테고리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최근에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컴퓨터 관련 자격증 3가지를 소개를 하려고 하고요. 자격증 종류까지 카테고리를 4개를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추후에 더 카테고리는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저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이 구성하실 메뉴, 카테고리 이름도 지어주시는데요. 카테고리 이름은 너무 추상적이지 않게 이름만 봐도 이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게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기획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블로그를 제작을 해 보겠는데요. 오늘은 간략하게 기본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이버 블로그를 제작을 할 거고요. 다음 블로그도 같은 방법으로 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먼저 접속하신 후에 저희가 내 블로그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을 하겠고요. 네,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자, 네이버로 접속을 하시게요. 네이버에 오시면 저희가 조금 전에는 블로그라는 메뉴로 갔었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네이버 안에서 로그인 해가지고 블로그로 들어가실 수도 있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네이버 로그인이라고 보이시죠? 네, 먼저 로그인 하겠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하신 후에 로그인 클릭하겠습니다. 로그인 되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메일이나 카페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제 메뉴가 나타나는데요. 여기 보시면 블로그라고 보이실 겁니다. 자, 블로그 클릭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내 블로그라고 나오시죠? 여기를 클릭하셔도 되겠습니다. 처음에 나타나는 이 안내 메시지는요, 매번 다른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선은 위에 보셔서 다시 보지 않기 선택하고 X를 클릭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기본적인 블로그 화면으로 들어오셨나요? 저희가 오늘부터 하나하나 꾸며갈 제 집인 것인데요. 이 블로그 구성을 간단하게 오늘 살펴보고 저희는 기본 설정, 소개 부분 정도를 오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부분에서 상단에 누구님의 블로그라고 나오는 구간 있죠? 여기는 타이틀이 들어갈 영역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희가 타이틀을 디자인해서 넣는 방법도 하실 건데요. 상단에 보여지는 타이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부분을 어떻게, 사진을 어떤 걸 넣을지, 디자인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조금 아래로 내려오시면 자, 이 부분 있죠? 아직 작성된 글이 없습니다. 글쓰기 영역이 나옵니다. 블로그는 제가 다양한 글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글을 올리시게 되면 그 글들이 노출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글 영역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블로그 메뉴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에 대한 소개부터 저희가 이제 오늘 작업하실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제 블로그에 대한 소개부터 시작을 해서 카테고리, 메뉴 구성이죠. 그리고 제 활동, 그리고 블로그는 다양한 이웃을 맺으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좋은 정보가 있는 다른 블로그를 이웃으로 맺어서 자주 그분들이 올리는 글들을 접하실 수가 있고요. 반대로 여러분이 좋은 정보를 블로그에 게시함으로써 다른 분들이 저에게 이웃을 맺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웃 관리도 중요합니다. 이웃을 많이 맺으시고 공유가 많이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블로그를 더욱 활성화할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저희가 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은 블로그 메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영역이 3개의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화면을 조금 위로
올라가 보시면 우측 상단에 이런 게 있죠. 내 메뉴. 네. 저희는 앞으로 여기 내 메뉴를 사용을 할게요. 상단에 있어서 메뉴 들어가기도 쉽고요. 한눈에 여러분이 전반적인 메뉴 구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 메뉴를 한번 클릭을 해 보실게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몇 가지 매뉴얼이 나타나죠. 여기에도 보시면 관리라고 보이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관리 메뉴로 들어가실 때는 상단에 내 메뉴의 관리를 클릭하셔도 되겠고요. 제 프로필 영역에서 관리를 클릭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이 내 메뉴를 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관리 클릭하겠습니다. 들어오셨나요? 자, 블로그 관리해서 다양한 설정 메뉴들이 나옵니다. 오늘은 저희가 첫 번째 기본 설정을 보실 건데요. 이 중에서도 블로그 정보 부분을 보겠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기본적으로 blog.naver.com까지는 동일합니다. 자, 뒤쪽에 보시면 이 부분이 제 아이디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처음 아이디를 만드시고 블로그를 만드시고자 하는 분은 이 아이디를 만드실 때도 이 블로그를 조금 상기할 수 있는 이름으로 지어주시면 좀 더 다른 분들께 블로그 주소를 각인시키기가 좋겠죠. 그래서 이제 새롭게 아이디를 만드시거나 또는 그룹 차원에서 만드시거나 할 때 그 아이디를 블로그의 성격, 이름과 좀 유사성이 있는 걸로 아이디를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블로그 이름이 나오는데요. 네, 중요합니다. 블로그 이름은 사람들이 포털에서 뭔가 검색을 했을 때 이 블로그 이름에 있는 키워드를 검색도 해주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제 블로그를 노출할 수 있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면서도 쉽게 어떤 찾고자 하는 내용과 좀 연관성이 있는 키워드를 여기 블로그 이름으로 구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도 블로그 이름을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나 혼자 딴다 라는 명칭으로 해서 자격증 스펙 쌓기 이렇게 넣었는데요. 여러분도 키워드 컴퓨터라는 컴퓨터 자격증 스펙 이런 키워드들을 블로그 이름에 제가 넣었듯이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 이 블로그 이름에서도 검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점적으로 하는 주제가 좀 반영이 되는 키워드로 블로그 이름을 지어주세요. 블로그 이름까지 작성이 되셨으면 아래쪽에 오셔서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성공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확인 클릭하시고요. 자, 제 블로그 한번 가볼까요? 오른쪽 상단에 내 블로그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죠. 여러분이 누구님의 블로그라는 타이틀이 있었던 구간에 이렇게 블로그 이름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제목 표시줄이라고 하죠. 그 부분에도 여러분 블로그 이름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 블로그 주소 확인되시죠? 여기까지 오늘은 블로그를 만들기 이전에 기획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블로그 이름 정도를 저희가 넣어 보았는데요.
오늘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이 내일부터 어떻게 블로그를 만들 것인가 기획을 한번 해 보시고요. 내일 기본 설정부터 다시 저희가 하나하나 블로그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